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황당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남자가 할 만한 일은 정치 아니면 사업,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자신은 생각하는데 너는 그 둘 중에 뭘 하고 싶은지 다짜고짜 묻는 겁니다. 솔직히 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냐 하고는 술이나 먹자고 화제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꽤 유명한 정치인이 됐고 저는 학교 선생이 됐죠. 그 친구 표현을 빌리자면 전 사나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오늘 다룰 인물은 릴런드 스탠포드라는 인물인데요. 스탠포드 역시 150년 전에 제 친구가 던졌던 질문을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정치와 사업 둘 다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또한 그는 철도, 보험, 도매상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 이상의 재산을 축적한 대단한 사업가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하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릴런드 스탠포드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답니다. 그는 종종 사업을 위해 정치를 활용했고 정치를 위해서 사업을 활용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최소한 스탠포드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스탠포드가 천사인지 악마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릴런드 스탠포드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해 볼까요? 스탠포드는 1824년 뉴욕주 북부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상당히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교육도 잘 받았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로펌에서 일을 했답니다. 여기까지는 부잣집 모범생의 삶이죠. 그런데 스탠포드는 변호사로 따분하게 한평생을 살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852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소식을 듣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죠. 골드러시 시절 금을 캐는 사람보다 금을 캐는 장비를 파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아마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스탠포드는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금광 주변에서 자파점과 도매상을 하면서 불과 4년 만에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1856년 그의 나이 31살 때 세크라멘토로 이사를 가는데요. 세크라멘토로 간 데는 정치와 사업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세크라멘토가 바로 캘리포니아의 주도이거든요. 번 돈을 선거 자금으로 써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도전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표였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죠. 스탠포드는 공화당원이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전에 한 번도 공화당원이 주지사로 당선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캘리포니아 주 재무관 선거도 한 번 패배했고 주지사 선거도 한 번 떨어졌죠. 그러다 5년 뒤에 마침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된답니다. 공화당원으로는 최초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죠. 정계 진출 후 5년 만에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가 된 것이랍니다. 스탠포드는 열정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사업에 활용하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같으면 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스탠포드는 3명의 동업자와 함께 자신이 주지사로 당선되던 해에 센트럴 퍼시픽이라는 철도 회사를 설립한답니다. 이 철도 회사를 설립한 4명의 투자자를 미국 철도 역사에서는 빅4라고 부르지요. 회사 대표는 릴런드 스탠포드가 맡았고요. 이 철도 회사가 건설하려던 철도 노선은 서쪽 끝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유타주 오그덴에 이르는 1000km가 넘는 구간인데요. 이 노선은 미국 철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 구간은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미국 대륙 횡단철도의 완성을 의미하는 노선이기 때문이죠.
중간에 로키 산맥이라는 험준한 지역을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하기가 쉽지 않은 노선이었지만 미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으려면 꼭 필요한 노선이었죠. 제가 스탠포드를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 철도 노선 건설을 성공시키는데 스탠포드가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반다빌트 영상에서 미국 철도 산업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동부지방에서 철도가 건설됐죠. 그런데 인구 밀도가 낮고 철도 건설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무도 철도를 건설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열악한 지역에 철도가 건설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철도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더군요. 국가에서 돈이나 땅으로 철도 건설 지원을 해준 것이죠. 이 시절 철도 사업으로 돈을 번 재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은 효율적인 철도 건설이나 운영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청구해서 돈을 번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절하한답니다. 반데빌트나 JP 모간 같이 철도 투자나 투기로 돈을 번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 재벌들 중에 악덕 재벌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가는 제임스 힐이라는 사업가 딱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스탠퍼드를 포함해 빅4 역시 악덕 재벌로 분류된답니다. 다시 스탠퍼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861년 센트럴 퍼시픽 철도 회사를 설립한 4명의 투자가, 즉 빅4는 처음부터 각자의 업무를 명확히 분담했다고 하는데요. 스탠퍼드는 회사의 사장이었지만 그의 주 업무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로비 역할을 했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로부터 철도 건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한 많은 재정 지원을 따내는 일을 담당한 것이죠. 스탠퍼드는 이런 일을 하기에 최적인 사람이었죠. 예전에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같은 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됐으니 인맥이나 명성에 있어서도 타의 추정을 불허했을 것입니다. 센트럴 퍼시픽은 설립 1년 뒤인 1862년 정부로부터 건설 허가와 함께 넉넉한 재정 지원을 약속받게 된답니다. 이것을 허가해 준 사람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랍니다. 링컨 대통령 역시 공화당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스탠포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여하튼 6년의 공사 끝에 1869년 대륙횡단철도가 완성되는데요. 센트럴 퍼시픽 철도회사의 첫 번째 기관차 이름은 주지사 스탠포드로 지었다고 하더군요. 스탠포드를 확실하게 대우해 준 것이죠. 그리고 대륙횡단철도의 완성을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센트럴 퍼시픽 철도 노선의 동쪽 끝 지점인 유타주의 프로몬터리 서밋이란 곳에서 역사적인 골든 스파이크 행사를 개최한 것이랍니다. 철로를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철로 바닥에 나무들이 세로로 쭉 있지 않습니까? 철로를 이들 나무 침목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못을 박거든요. 동부지방에서 출발한 철도 노선의 동쪽 끝과 센트럴 퍼시픽의 서쪽 끝이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면 대륙횡단철도가 완성되는 것이었거든요. 이 두 철도를 연결하는 마지막 못을 미국 역사에서는 마지막 못, 라스트 스파이크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릴런드 스탠포드가 행사에 참여해서 망치로 박는 행사였지요. 스탠포드는 정말 영광스러운 행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랍니다. 이때 행사용으로 쓴 못을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골든 스파이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골든 스파이크는 지금 스탠포드 대학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고 하더군요. 대륙횡단철도 건설과 관련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노선은 로키 산맥을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도 많이 필요하고 아주 위험한 작업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여기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주로 중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중국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중국인들은 금맥을 찾지 못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이 공사에 동원된 중국인이 무려 12,0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 노동자가 없었다면 대륙횡단철도 건설은 상당히 지연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 공사 현장에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임금도 형편없었다고 하더군요. 이 철도를 건설하면서 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가 무려 1,200명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중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이 공사 중 사고로 죽은 것이죠. 이게 바로 릴랜드 스탠포드의 또 다른 약점이랍니다. 그런데 스탠포드는 주지사 선거전에서 중국인들을 아시아의 쓰레기나 저질 인종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스탠포드가 특별히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에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랍니다. 스탠포드의 사업에 대한 열정은 철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1868년에는 여러 동업자들과 함께 퍼시픽 유니언 익스프레스라는 택배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는 나중에 웰스파고라는 동종업계 경쟁사와 합병을 하게 되죠. 웰스파고는 나중에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이 시기 웰스파고는 금이나 현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운반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것 외에도 스탠포드는 여러 회사들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스탠포드 대학 설립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릴랜드 스탠포드는 1850년에 결혼을 했지만 오랜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1868년 그의 나이 44살에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동아들이 15살 때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1884년 스탠포드 부부는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 설립 당시 그의 재산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중에 80% 정도를 기부했다고 하네요. 스탠포드 대학 내에는 그들의 가정묘가 있다고 하더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탠포드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인종을 차별한 악마인가요? 아니면 대륙횡단철도를 미국 최초로 성공시키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한 천사인가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워드 휴즈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최소한 휴즈는 따분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했죠. 릴랜드 스탠포드 역시 따분한 삶을 살지는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69년을 살면서 변호사, 기업가, 투자자, 자선사업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다채로운 삶을 산 인물이었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